안녕하세요. 바르다하게 선생입니다. 오늘 주제는 중성화 수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고요. 왜냐면 제가 외과니까요, 그죠? 네. 중성화 수술은 늘 보호자님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처음 이제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성화 수술을 하면 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을 모두 적출하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중성화 시기인 것 같아요. 중성화 시기, 그죠? 네. 네, 임 원장님은 언제 좀 권장을 드리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5개월령 중순에서 말 정도부터 그렇죠. 네.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행동학적인 좀 변화를 이제 슬 나타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주로 이 행동학적 문제 때문에 나중에 같이 사는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마킹이죠. 맞아요. 다리 들고 영역 표시를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행동학적 교정을 위해서 이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5개월 말에서 6개월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수컷 중성화 수술에 있어서 이점이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행동학적 교정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성향들, 좀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분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학적 교정도 있을 것 같고,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고환 종양이라든지 전립선 비대 또는 폐음 탈장 같은 이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고양이는 좀 어떤가요? 고양이의 경우에도 일단 시기는 비슷하게 보통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사실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어떤 행동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콜링이라 부르는 이 증상 집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과 우는 행동들, 이게 지속될 뿐만 아니라 스프레이라고 해서 소변을 분사를 하죠, 여기저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중성화를 함께 해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주로 잠복 고환이라고 해서 고환이 이제 원래 음낭이라고 하는 위치에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어디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주로 복강 내에 있거나 내려오다가 이제 걸려 있거나 이럴 때는 꼭 수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죠? 그게 진짜 복강뿐만 아니라 피하 쪽도 마찬가지지만 잠복 고환들이 복강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커질 수 있는 종양 중 하나예요. 맞아요. 그래서 고환 하강이 되는 시점 자체도 거의 5개월 말에서 6개월까지라 가지고 그 시기쯤에는 꼭 검사를 통해서 잠복 고환이 어디 쪽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수술을 하는 걸 좀 권장을 꼭 드려요. 맞아요. 어떤 검사로 그러면 위치를 찾아보고? 위치 같은 경우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보통은 피하로 내려와 있거나 아니면은 방광 조금 위쪽, 등 쪽으로 해가지고 보통 그 위치쯤에 하강을 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다 내려오긴 하는데 조금 기다려보기도 하잖아요. 한 1, 2개월 더 기다려보긴 하는데, 그래도 안 내려오면 사실은 임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고환 종양 발생 가능성이 한 13.6배가 높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로도 잠복 고환이면 중성화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반드시 중성화 수술을 해줘야 되고, 잠복 고환 수술의 경우에 일반적인 중성화 수술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여자아이 수술처럼 이제 배를 열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꼭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수술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들었던 얘기인데요. 아기가 고환 하강이 안 됐을 때 탁탁 치면 내려온다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거는 제가 아주 초년차 수의사 때 겪은 적이 실제로 있는데, 이게 당연히 탁 쳐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근데 복강에 있는 게 아니라 피부 아래, 피하 잠복 고환일 경우에 굉장히 이게 유동감이 심해요. 엄청 왔다 갔다를 잘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도 초년차 때는 못 찾다가 다른 선배 수의사가 이렇게 탁 세우더니 이렇게 하더니 딱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경험 있으신가요, 임 원장님? 저 한 번씩 그 이정서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네, 그래서 탁탁 치면 내려오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잠복 고환 아이를 계속 탁탁. 다음으로 이제 암컷 중성화, 이제 여자아이들 중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특히 저는 수컷보다도 암컷에서는 더더욱 중성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복강 내에 있는 장기이기도 하고 다양한
여성 호르몬으로 인한 질환들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유선 종양과 뭐 자궁 축농증이 있겠죠. 연구에 따르면 첫 생리 이전에 중성화를 했을 때 유선 종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게 99%, 두 번째 이전에 하면 뭐 92%, 세 번째는 뭐 70%대로 점차 이게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첫 생리 이전에 저희는 하라고 추천드려서 암컷의 경우에는 보통 한 6에서 7개월, 늦어지면 7개월이지 한 6개월 정도에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이제 저도 항상 6개월령쯤에 이제 첫 생리가 이제 막 시작할 무렵 그쯤에 추천드리는데 오늘도 있었어요. 근데 보호자분이 오셔가지고는 암컷 중성화 같은 경우는 생리 한 2번 정도 한 다음에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요? 이렇게 꼭 물어보셔가지고 방금 이제 이 원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헛개세의 보고 결과를 좀 말씀을 드렸죠. 진짜 보호자들마다 너무 다르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번 생리하고 하는 게 낫다, 뭐 방금 2번 생리하고 낫다, 아니면 뭐 나중에 뒤에 또 나오겠지만 아기를 한 번 낳고 중성화를 하면 뭐 뭔가 다 예방이 된다, 이런 낭설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런 썰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된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단히적으로 통계학적인 결과로 말씀을 드리는 맞습니다. 게 아주 많은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결과이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신뢰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결과들이죠. 그래서 앞서 말한 그런 것들은 사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꼭 이제 바르다개 선생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궁 축농증이죠. 그러니까 자궁에 뭐 물이 차는 뭐 하이드로메트라, 뭐 점액이 차는 뭐 뮤코메트라, 그다음 뭐 이제 파요메트라, 이제 자궁 축농증, 이런 다양한 난소 자궁 쪽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생리 이후 2개월까지 보통 자궁 축농증 위험 시기라 하거든요. 그러면 1년 중에 뭐 한 2-3번 발정기가 있다라고 보통 하면은 뭐 연중 계속 좀 위험성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권장드리는 것도 있고요. 발정기마다 특히 유독 스트레스나 아니면 아파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뭐 사람도 이제 여성분들 이제 생리통 이런 게 있듯이 굉장히 아파하는 경우 있고, 집에 다른 수컷 강아지가 있는 게 아니라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엄청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더 이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 수의사들은 그런 부분을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진짜 자궁 축농증 같은 질환이 발생하게 돼서 이제 병원을 오게 됐을 때에는 건강한 상태일 때 여아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경우보다도 훨씬 아이한테 더 신체적인 데미지도 크고, 회복을 하게 됐을 때 아이한테 다가오는 어쨌든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진짜 특별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여아 중성화 같은 경우는 진짜 제 시기에 시켜주는 걸 꼭 권장드리긴 해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자궁 축농증이 대기 한 몇 살쯤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으세요? 보통은 노령 이제 8살 이상에서 가장 많기는 한데, 정말 뭐 저희가 이제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대중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려도 어쨌거나 이게 자궁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역행으로 감염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나이가 어려도 발생할 수 있고, 뭐 제가 수술해본 아이들 중에 가장 어린 나이는 1살, 2살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 나이에서도 자궁 축농증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중성화를 안 한다, 저는 그 부분도 일단 존중은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당연하게도 건강검진을 정밀하게 자주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점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중성화 수술의 단점에 대해서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